650조를 날리려고? 후진국 한국의 기술을 쓰면 망하는 거 몰라? 여기 자신이 세계 최고의 기술자라고 말하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 프로젝트에 파견이 된 건데요. 한국의 기술력은 바닥이라고 주장하던 그가 책상을 주먹을 내리치며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는 얼굴로 사우디 왕자에게 항의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본 기술자와 각국 전문가들이 반박하려다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길래 전문가들이 이토록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걸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토마스 레인입니다. 저는 미국 최고의 기반시설 기술자예요. 적어도 제가 항상 그렇게 믿고 있었죠. 제 사무실 벽은 상장과 인증서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미국 전역에서 완성한 큰 건설 프로젝트들의 증거였죠. 매일 아침 그것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새 고속도로 시스템 계획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본사의 상사인 존 맥키였습니다. 토마스, 우리에게 큰 기회가 왔어. 그가 말했어요. 중동에서 진행되는 미래형 도시 프로젝트야. 지능형 AI 주차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설, 사막 내 자동화된 휴게소를 건설할 사람이 필요하대. 자네가 이 일의 최적임자야.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살아가는 이유와도 같은 도전이었죠. 미국 기술력이 빛날 수 있는 큰 프로젝트였으니까요. 저는 바로 어떤 팀원들을 데려갈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 존이 덧붙였어요. 자네는 다른 나라 팀들과 함께 일하게 될 거야. 한국 팀도 포함되어 있어.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 기술이라고요? 그들은 프로젝트의 어떤 작은 부분을 맡게 되는 건가요? 사실 그들은 주요 역할을 맡고 있어. 존이 대답했어요. 그들은 비슷한 환경에서의 경험이 있거든. 전화를 끊은 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 미국 기술 수준에 필적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우리의 역사나 입증된 실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의 방식이 더 우수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기반 시설을 구축해 오지 않았나요? 그날 오후 저는 팀 회의를 소집했어요. 마크 윌슨, 오랜 동료는 분명히 저와 함께 할 거였죠. 그는 5개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저와 함께 했고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저는 우리 팀의 가장 젊은 기술자인 에디슨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열정적이었지만 가끔은 우리의 일반적인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곤 했죠. 이것은 미국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야. 저는 그들에게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하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 전역에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왔어. 사막은 그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전일 뿐이야. 마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우리 설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지. 에디슨은 사막 위치의 온도 기록을 살펴보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여기 낮에는 섭씨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극심한 온도 하락이 있대요. 게다가 끊임없는 모래 폭풍도 있고요. 우리 장비는 보통 이런 조건에서 테스트된 적이 없어요. 그냥 열과 모래일 뿐이야. 저는 그의 걱정을 손짓으로 물리치며 말했어요. 우리 표준 설계에 몇 가지 조정만 하면 돼.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건 없어. 다음 2주 동안 우리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할 것을 보여주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죠. 저는 사막 특유의 문제점을 깊이 연구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공학 원리는 보편적이었으니까요. 미국에서 작동하는 것이라면 약간의 조정만으로 어디서든 작동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동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자신감에 찬 채로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모든 성공적인 프로젝트 출범식에 착용했던 행운의 넥타이도 넣었죠. 뉴욕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보이는 전망은 이 거대한 마천 루드를 세운 미국의 혁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곧 저는 그 똑같은 탁월함을 사막으로 가져갈 예정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프로젝트 일정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분의 작업을 완료하는데 6개월을 예정해 두었지만 저는 예상보다 적게 쓰면서 일찍 끝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한국팀은 진짜 전문가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 기술자들과 일해본 적 있으세요? 에디슨이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아 물었어요. 그럴 필요 없었지.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 방식이 최고 기준이야. 그들은 곧 우리를 따라오게 될 거야.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하자 저는 창밖으로 아래에 펼쳐진 끝없는 모래벌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풍경이 마치 외계처럼 보였어요. 제가 익숙했던 미국의 도시나 시골과는 너무나 달랐죠. 잠시 동안 작은 의심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이 환경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까요?
저는 빠르게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사막도 다른 모든 도전과 마찬가지로 미국 기술력 앞에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열기가 물리적인 벽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공기가 너무 뜨겁고 건조해서 숨쉬는 것조차 아팠습니다. 태양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자결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보통 일하던 통제된 환경과는 전혀 달랐죠. 굉장한 환영인걸. 마크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적응해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프로젝트 현장으로 가서 모두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자. 사막의 태양은 제가 이전에 느껴본 그 어떤 것보다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현장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식사도 하기 전에 땀이 셔츠를 흠뻑 적시고 있었죠.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갈라지고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이건 미국에서 일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자율주행 주차 시스템을 위한 AI 센서를 설치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장비 상자를 열고 미국에서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해왔던 것처럼 설치를 시작했죠. 팀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어요. 마크는 우리의 일상적인 루틴을 따르고 있었고, 에디슨은 각 장치의 설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금방 이 시스템을 가동시킬 거야.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3개의 센서에서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고운 모래가 어떻게든 보호 케이스 안으로 들어간 거였죠. 우리가 모든 것을 꼼꼼히 밀봉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모든 곳에 있었어요. 그냥 청소하고 재설정하면 돼. 저는 에디슨에게 말했어요. 케이스가 꽉 닫혔는지 확인해. 우리는 센서를 고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뜨거운 오후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죠. 온도는 계속 올라가 섭씨 50도에 도달했어요. 우리 장비는 이런 극한의 열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센서들은 잘못된 측정값을 내기 시작했고 일부는 완전히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국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존 맥키는 내 보고를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죠. 우리는 그저 작은 기술적 문제들을 겪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우리가 해결 못할 건 없어요. 일정에 맞춰야 해. 토마스 존이 일깨워주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지연될 만큼 중요하지 않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임시 숙소의 에어컨은 사막의 열기와 싸우느라 고전하고 있었죠. 잠 못 이루고 누워있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그날의 실패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죠. 우리 장비는 본국에서는 항상 완벽하게 작동했으니까요. 두 번째 주에는 더 큰 도전이 찾아왔어요. 모래폭풍이 작업장을 강타해서 이틀 동안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했죠. 돌아왔을 때 우리는 대부분의 야외 장비가 두꺼운 모래층으로 덮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설치한 태양 전지판은 정상 출력의 절반만 작동하고 있었죠. 모래가 표면을 긁고 햇빛을 차단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 마크가 처음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모든 것을 청소하고 다시 시작해야겠어. 저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결정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있었죠. 에디슨은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우리 설계를 수정해서 모래를 더 잘 다룰 수 있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설계는 괜찮아. 저는 고집했어요. 그냥 제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날이 지나고 주가 지나면서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낮과 밤의 극심한 온도 차이로 우리 장비가 팽창하고 수축했죠. 이로 인해 모래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틈이 생겨났어요. AI 주차 센서는 계속해서 잘못된 측정값을 내고 있었고 태양 전지판은 낮에는 과열되고 밤에는 수분 결로 현상으로 고통받으며 효율이 더욱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팀 회의를 열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떤 것도 오래 효과가 있지 않았죠. 사막 환경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마크는 날이 갈수록 더 조용해졌고 그의 평소 자신감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에디슨은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저는 그것들이 우리의 표준 미국식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을 거부했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혼자서 우리 작업장을 걸어다니며 어깨에 실패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프로젝트는 일정에서 뒤처지고 있었죠. 태양 전지판은 이상한 각도로 서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AI 센서 스테이션에서는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고요. 아무것도 우리가 시작할 때 상상했던 완벽한 프로젝트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멀리서 저는 거대한 개발 단지의 다른 부분에서 활동이 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작업자들이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구역 주변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우리가 고전하고 있는 곳에서 누가 성공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더 가까이 걸어갔어요. 다가가면서 저는 이곳이 한국팀의 구역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태양 전지판은 튼튼하게 서 있었고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어떤 특별한 덮개로 보호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AI 센서에는 독특한 보호막이 있어 모래를 차단하면서도 여전히 기능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저를 보지 못하게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명의 남자가 작업을 이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명은 팀에게 차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주의 깊게 장비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감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프로젝트 구역은 분명히 일정에 맞춰 어쩌면 앞서 나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은 상충되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죠. 어떻게 한국팀이 우리가 실패하는 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우리의 미국식 방법이 모든 상황에 최선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본사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았어요. 존의 목소리는 엄격했죠. 토마스, 다른 팀들이 당신 팀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어. 사우디 투자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예상치 못한 환경적 도전들을 겪고 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사막 조건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워요. 해결 방법을 찾아 존이 명령했어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펼쳐진 프로젝트 계획을 보며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던 우리의 아름다운 설계는 이제 사막의 현실 앞에서 쓸모없어 보이고 있었죠. 제 경력 중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원들을 모았어요. 마크는 피곤하고 패배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에디슨은 긴장해 보였죠.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해.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껏 했던 가장 어려운 고백이었습니다. 사막 프로젝트가 7주째 접어들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AI 센서는 몇 번을 고쳐도 계속 고장나고 있었죠. 태양 전지판은 정상 출력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로 작동하고 있었고요. 자동화된 휴게소 건물은 미완성 상태로 서 있었고 벽에는 모래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두려움을 안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본사에서는 매일 우리의 지연에 대해 묻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존 매키의 말투는 날이 갈수록 더 급박해지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고 있어 그의 가장 최근 메시지에 쓰여 있었어요. 우리는 당장 결과가 필요해. 저는 이전에 한 번도 프로젝트에서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제 경력 전체가 성공을 바탕으로 쌓아 올려진 것이었죠. 이제 저는 길을 잃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제 자신감은 마치 뜨거운 사막 모래 속의 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팀과 특별회의를 소집했어요. 마크는 패배감이 드러난 눈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에디슨은 제 시선을 피하며 긴장한 듯 태블릿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내일 사우디 투자자들 앞에서 시연이 있어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AI 주차 시스템이 단 하루만이라도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해. 우리는 1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장비를 조정하고 또 조정했어요. 사막의 태양은 무자비하게 우리를 내리쬐고 있었죠. 해가 질 무렵 우리는 겨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성공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시연에는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좀 쉬어 저는 지친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야. 다음 날 아침 세 대의 검은색 SUV가 우리 현장에 도착했어요. 값비싼 정장과 전통 사우디 복장을 한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죠. 주요 투자자인 알마이너스 무카 왕자가 저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등을 타고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건 단지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당신의 진행 상황을 보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레인 씨, 왕자가 말했어요. 당신 회사는 혁신적인 기술을 약속했었죠. 저는 그룹을 메인 전시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AI 주차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모든 것이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센서가 움직임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었고 디스플레이 화면은 올바른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때 재앙이 닥쳤어요. 갑작스러운 바람이 고운 모래를 센서 위로 날려보냈죠.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메인 화면이 멈춘 다음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제어판에서는 고음의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알무카 왕자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작은 기술적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어요. 에디슨이 어떤 버튼을 눌러도 마크가 어떤 전선을 확인해도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었죠. 투자자들은 서로 속삭이며 그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우려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날 투어를 계속하는 게 좋겠군요. 알무카 왕자가 공손하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어요. 투자자들이 떠난 후 저는 고장난 장비들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신감을 가졌던 프로젝트는 이제 폐허가 되어 있었죠. 제 미국식 방법과 경험은 사막의 가혹한 현실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 사막 하늘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게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멀리서 한국팀의 구역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그들은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미친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사막에 오기 전에는 절대 고려하지 않았을 생각이었죠. 제 모든 자존심과 신념에 반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직업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팀에게 이야기하러 갈 거야. 저는 마크와 에디슨에게 선언했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 마크는 충격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농담하는 거지? 우리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 주변을 둘러봐. 저는 우리의 실패한 장비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효과가 없어. 뭔가 다른 걸 시도해봐야 해. 저는 우리 작업장과 그들의 작업장을 가르는 모래땅을 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고 마치 제 자신의 자존심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죠. 한국 팀 구역에 가까워지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보이는지 눈치챘어요. 그들의 태양 전지판은 모두 작동하고 있었고 센서들은 모래와 열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제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챘어요. 한 명은 나이가 더 많고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죠. 다른 한 명은 더 젊고 장비를 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들의 작업장 가장자리에 멈춰 서자 그들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토마스 레인입니다. 저는 제 귀에도 이상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국 팀의 수석 기술자입니다. 나이 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재훈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정호 우리 현장 기술자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저는 제가 열등하다고 무시했던 기술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을 상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의 시스템이 이런 조건에서도 잘 작동하는 것 같군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박재훈 씨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비슷한 환경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막 조건은 특별한 접근법이 필요하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우리 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들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그저 저에게 그의 주요 작업 텐트로 따라오라고 손짓했을 뿐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벽에는 도표와 청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중앙 테이블에는 그들이 맡은 프로젝트 구역의 모형이 놓여 있었죠. 모든 것이 세심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혼란스러운 작업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박재훈 씨와 이정호 씨는 그들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AI 센서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보호막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센서가 기능할 수 있게 하면서도 고운 사막 모래를 차단하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다른 사막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요. 이정호 씨가 설명했어요. 장비는 환경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는 걸 배웠죠. 그 반대가 아니라요. 그들은 태양 전지판을 위한 냉각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최소한의 물을 사용해 패널을 최적 온도로 유지하는 영리한 디자인이었죠. 그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상하기 위해 아침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공학은 단지 종이 위에 완벽한 설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박재훈 씨가 말했어요. 직면한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죠. 제가 듣고 있는 동안 저는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실용적이고 사려 깊은 접근 방식에 매료되고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 저는 제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점점 깨닫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제 전체적인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던 거죠. 그들의 팀은 우리와는 다르게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명령을 내리는 곳에서 박재훈 씨는 질문을 하고 있었죠. 제가 사람들이 절차를 정확히 따르기를 기대하는 곳에서 그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장려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은 그들이 일하는 환경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 그것을 자신들의 의지에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팀이 우리와 협력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목구멍에 거의 달라붙는 듯한 말을 꺼냈어요.
박재훈 씨는 마치 제 진심을 측정하듯 저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그는 단순하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어떤 면에서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사막의 태양은 여전히 머리 위에서 자결하고 있었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감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팀이 도움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또한 제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 오래된 확신은 사라졌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배우려는 의지였죠. 쉽지 않겠지만 한국팀의 성공적인 현장을 돌아보니 그것이 가치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재훈 씨와 만남 다음 날 아침, 저는 우리 팀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사막의 태양이 막 떠오르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저는 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팀과 함께 일할 거야, 저는 발표했어요. 마크는 제가 정신이 나갔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농담이겠지, 토마스. 우리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 에디슨은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누가 더 낫냐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설명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정확히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텐데 말이죠. 우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우리 방식을 시도해봤지만 이 환경에서는 효과가 없어. 모두가 제 결정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팀원들은 불평했고 다른 이들은 협력이 효과가 있을지 의심하고 있었죠. 하지만 다음날 우리는 한국팀의 아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작업 텐트는 바깥의 뜨거운 사막과 비교해 정돈되어 있고 시원했어요. 박재훈 씨는 우리를 그의 전체 팀에게 소개했죠. 저는 그가 선임 엔지니어든 신입 보조원이든 모두를 동등한 존중으로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건 제가 제 팀에서는 전혀 장려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박재훈 씨가 설명했어요. 사막에서는 나중에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대신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이 모래와 극단적인 온도를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들이 AI 센서를 위해 개발한 특별한 보호 덮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디자인은 모래 입자는 차단하면서도 공기가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3년 전 비슷한 환경에서의 경험 후에 이것을 만들었죠. 저는 제가 사막의 특수한 도전들을 무시했던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표준 미국식 설계가 어디서나 통할 거라고 가정했었죠. 이제 그게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협력의 첫 주는 어려웠어요. 우리 팀들은 일하는 방식이 달랐죠. 소통하는 방식도 달랐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마크는 여전히 많은 변화에 저항하며 우리의 오래된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죠. 하지만 에디슨은 빠르게 적응하여 한국 기술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그들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우리의 통합된 팀은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설계한 보호 덮개를 AI 센서에 설치했고 즉시 고장률이 80% 감소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냉각 시스템을 태양 전지판에 적용했고 전력 출력은 거의 정상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내 오래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답을 주는 대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고 있었죠. 그리고 박재훈 씨가 어떻게 그의 팀을 이끌어가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존중을 요구하기보다는 지식과 겸손함으로 그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협력 2주차가 끝날 무렵 우리 프로젝트 현장은 완전히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고장나던 장비들이 이제는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일정에 뒤처져 있던 건물들이 따라잡고 있었어요. 사막은 여전히 가혹하고 용서가 없었지만 우리는 그것에 맞서기보다는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하루를 보낸 후 어느 저녁 박재훈 씨는 우리 팀 전체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의 팀은 전통 한국 음식을 준비했고 그들의 공동구역에서 대접하고 있었죠. 우리가 별빛 아래에서 함께 식사하는 동안 저는 박재훈 씨 옆에 앉게 되었어요. 우리 사이의 장벽 단지 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까지 이제 더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에 대해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저는 미국식 기술이 자동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환경에서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박재훈 씨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우리의 방식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 둘 다 선입견을 극복해야 했네요. 우리 팀들이 함께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 후 알무카 왕자와 사우디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시차를 위해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저는 긴장하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 시스템이 잘 작동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박재훈 씨와 저는 함께 이제 통합된 우리 프로젝트 현장의 투어를 이끌었어요. AI 주차 시스템은 바람이 센서 위로 모래를 불어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태양 전지판은 자결하는 태양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온도와 전력 출력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자동화된 휴게소 건물은 완성되어 있었고 그 시스템들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진전이군요. 알무카 왕자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박재훈 씨를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그리고 표준 접근 방식을 맞지 않는 곳에 강요하려고 하기보다는 환경에 맞게 우리의 방법을 조정했죠. 왕자는 우리의 기술적 성취뿐만 아니라 협력 자체에도 감명받은 것 같았어요. 이 파트너십 모델은 놀랍군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다른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이것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성에 가까워질 무렵 저는 본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존 맥키는 우리의 진전에 기뻐하면서도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죠. 무엇을 하고 있든 효과가 있군. 그가 썼어요. 사우디 고객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어. 그들은 벌써 미래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지 기술적인 해결책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다른 관점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고요. 혼자서는 이루지 못했을 더 큰 것을 성취하기 위해 자존심과 편견을 제쳐두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막에서의 마지막 밤, 두 팀은 축하 모임을 위해 함께 모였어요. 거대한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죠. 일정에 맞춰서 뿐만 아니라 앞서 완료되었어요. 미래형 도시의 기반 시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사막 환경과 싸우기보다는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있는 미국과 한국 기술자들이 섞인 그룹을 둘러보며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자신감과 편견으로 가득 차 처음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박재훈 씨와 저는 공항에서 악수를 나누었어요. 다시 함께 일하길 바랍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아래 펼쳐진 광활한 사막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다르게 보이고 있었죠. 정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교훈을 준 스승처럼 보였습니다. 뉴욕의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한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상장들 중 일부를 내렸어요. 그 자리에 떠나기 전에 모아둔 작은 사막 모래병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배운 것을 상기시켜줄 것이었죠. 또 다른 국제 프로젝트 제안에 전화가 왔을 때 제 대답은 몇 달 전과는 달랐어요. 네, 우리는 관심 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적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파트너십이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직접 경험했거든요. 저는 한 사람으로 사막에 도착해서 다른 사람으로 떠났어요. 제 변화는 단지 직업적인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었어요. 저는 진정한 힘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부터 기꺼이 배우려는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는 것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것이었죠.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은 우리를 단지 새로운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